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9월 2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 채널 위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90선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발표에 힘입어서 2010선을 돌파하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순매수, 반면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군요. 주택시장 지표들의 호조,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발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부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 같은 요즘 같은 장세에서 여러분께서 잘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 장 초반 사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요.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신논현역지점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대해 전망합니다. 자,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는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가장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전일 금융시장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0선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92포인트 상승한 2.7.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2,000포인트를 밑도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 오후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1,80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이 포스코와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18.0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코스닥도 상승을 견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5.3% 강세를 보였고 인터플렉스, SM 이런 종목들도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와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차, 엘리트플레이, NHN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성광밴드와 인터플렉스, 오스트맨 임플란트, 모두투어, 태광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 신한지주, LG, NC소프트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선 YG 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멜파스, 컴투스 등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 순매수한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SK 하이닉스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신한지주를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선 인터플렉스, 멜파스, 컴투스, 모두투어, 메이톡스 그런 종목들을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일본 은행의 자산 매입 확대 조치와 더불어서 미국의 그 기존 주택 매매 건수 급증으로 인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3점 상위 포인트 하락한 13,577.96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1.7포인트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세가 좀 나타났는데 기존 주택 매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8월 그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7월에 비해서 2.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초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지난 7월보다는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일본 은행도 자산 매입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55조 엔으로 기존 45조 엔에서 10조 엔 더 확대하기로 하면서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융 가격도 오늘당 50센트 오르면서 1771.7포인트로 달러 마감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좀 3일째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증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미국 원유 재고가 대폭 늘어난 것도 역시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배럴당 3.3달러 하락한 91.98달러에 마감을 했다는 부분도 역시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신 종목에 AS를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제가 시초가 공약주로 우리투자증권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초가 12,900원에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2.4% 상승했습니다만 3% 이상 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최근에 3조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지금 기관 매수도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7,000~18,000원대 저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지금 주가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고 또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놨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FR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R텍은 그 이동통신 무선 중계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서 중계기와 더불어서 와이브로 중계기, LTE 중계기를 주요 매출처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통신 중계기 부분에서는 그 광중계기와 더불어서 다양한 중계기를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고성장세의 어떤 지속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R텍이 올해 반기 누적 매출액이 LTE 관련 부품 판매 증가에 좀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59억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60억, 당기순이익도 53억을 기록하면서 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흑자를 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LTE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KT 이런 그 LTE 중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에 이 수주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가 매수를 쓸 수 있는데요. 올해 그 반기 기준 주당 수자산 가치는 4,165원입니다. 현 주가 PBR 0.9배 수준이고 이 반기 기준 EPS는 967원입니다. 현 주가가 상당히 저가 매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다만 이 FR텍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밸류에이션 현장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30%의 부채 비율과 또 높은 현금 모의 비율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건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시가 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FR텍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주시죠. 네, 역시 주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4,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3%, 손절가 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초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조금 비슷한 양상입니다. 장 초반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한 7포인트 정도 빠진 채로 지금 거래소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9포인트, 1.77포인트가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소 쪽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1.67%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큽니다. 현대중공업도 1.51%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는 조선 관련주들이 그쪽 업종이 별로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관계자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0.41% 하락, 반면 기아차는 똑같은 0.41%가 올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10%가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 업종은 흐름이 이렇고요. LG화학이 0.59% 하락,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요. 삼성생명도 조금 전에 하락세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정유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은데요. 아래쪽에 있는 S-오일도 2.31%가 하락을 하면서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정유 관련주들입니다. 자, 그 밖에 삼성화재도 1.29%로 삼성생명과 함께 모두 보험 쪽 관련해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0.94%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 가보니까 상승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셀트리온이 0.35% 하락, 서울반도체 지금 보합, CJEN의 0.63%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시기에도 파라다이스 다음 CJ오쇼핑, 안내핑 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더욱더 많으면서 오히려 상승세로 코스닥은 출발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내분 오늘 2% 상승으로 장을 맞을 듯 보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10포인트가 빠졌네요. 1997, 코스닥은 1.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29.65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하락장으로 출발한 거래소 쪽 코스피를 김선윤 대표님께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작부터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나와줬던 투신권 물량이 좀 부담감이 되고 있는데, 일단 펀드 환매 물량 때문인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900포인트부터 나왔던 물량이 1950에서도 나와주고 다시 2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물량 자체가 뭐 3일 정도만 물량 자체도 한 6천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수에 부담감을 주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일단은 지수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그나마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보시면은 일단은 뭐 120만 원 찍고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130만 원 쪽에 안착을 하다가 지금 오늘 1.5% 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시가 대비해서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인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유의하다고 보지만서도 일단은 한번 빠졌던 단기적인 부분 자체가 120만 원 선인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급등 25만 원까지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준 이후로 다시 한번 또 다시 쉬어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단은 지수선 60일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물량 부담감을 해소하지 못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서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노려볼 만하다. 24만 원이 깨지면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철강 업종이 많은 수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역시 꾸준하게 다시 재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35만 원 부분까지 간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 38만 원까지 한번 찍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작은 이제 행보구간, 한 일주일 가량의 행보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끼어 있는 부분 자체, 일단 철강 업종 자체에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부분, 자, 철강석 자체 원재료 값이 하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모비스가 최근 단기간 많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9만 5천 원 부분 30만 원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32만 5천 원까지 한번 올라간 이후에 지금 다시 32만 1천 원 부분에서 오늘 조금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이었던 부분이 32만 원 선이었는데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에 문제가 없는 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수급 역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일단은 0.78%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상승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주가 자체의 흐름 다시 한번 차화종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 그 중심에 있는 종목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보시면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30만 원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33만 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수급 자체 문제가 없는 종목과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는 부분, 실적 개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화학주가 다시 한번 좀 이번 올해 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장세에서는 한번 좀 다시 주목받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관련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은 하창봉 팀장께서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95포인트, 0.37% 상승한 540.01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529점 선에서 상승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어떤 코스피의 어떤 2000선 조정 자체가 코스닥에서는 조금 매기가 몰리면서 긍정적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혹시나 예상 동시효과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0.5% 상승한 28,900원,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9,000원, 28,500원 편대 사이에 조금 묶여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24,000원까지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어제 이틀 조정 이후에 뒤쪽 반등이 나오면서 1%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늘 같은 경우도 0.26% 상승하면서
상승하면서 3,850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SK 브로드밴드 9월 접어들어서만 벌써 20% 이상 급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OCI 머트리지 같은 경우는 46,000원 정도에서 최근에 뭐 OCI 같은 그 종목이 최근에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특징은 좀 못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펴보면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한 22만 원 정도에서 반등 이후에 이 종목도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좀 봐드리겠고요. 코스닥 IT 종목 중에서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3.58% 오르면서 9,550원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최근에 KH 바텍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상반기 한 7,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 어느새 만원에 임박하는 가격 빈도까지 올라왔지 않나 보겠고 SK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10% 이상의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0.45% 상승하면서 11,000원 정도의 어떤 반응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컴제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네이트 해킹 사건 때문에 실적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약간 최근에 방어주적인 성격, 인터넷주에 대한 매기세에 몰리면서 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11,000원대까지 올라왔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SK컴제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만 잠깐 살펴보면 오늘도 강세입니다. 2% 상승하면서 17,4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잠깐 어제 뭐 안철수 교수가 공태가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만 간단히 살펴보면 박근혜 관련주 같은 오늘 약간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슨 1% 정도의 약간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약간 어제 빠진 이후에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 같은 경우는 안랩은 조금 2% 정도의 약간만 강세입니다. 118,000 하지만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형성하면서 2,655원까지 오늘 한번 급등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안철수 관련주의 대장주가 있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11% 상승하면서 7,880원까지 왔고요. 한때 지금 삼성전자 거래량보다 많아서 하루에 거래량이 5천억 이상 유지했던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세 하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가 신다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상황에 이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살핍니다. 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도 전일 대비 20전 상승한 1,115원에 출발하면서 1,110원대 중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리 통화 완화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어제 일본은행까지 글로벌리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통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엔화 같은 경우는 이런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이런 엔화 약세 흐름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글로벌 외환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연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1,114원에 마감을 하면서 경신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강세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글로벌리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스무디 오퍼레이션을 실시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필두로 해서 당분간은 연저점 경신하려는 이런 매도 세력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10원대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매도가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시장은 전일 대비 8틱 상승한 105.96에 국채선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각자 해석하기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의 경우는 양적 완화가 결국에는 경기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현재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미국채 금리는 다소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크리티컬 레벨까지 올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레인지 등락의 연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이 기술적으로 5일 이평이 60일 이평과 맞닿은 수준으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거나 순매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아래로 내려가고 코스닥은 재차 오르면서 530선을 회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중국 국경절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라고 봤고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더해지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환율과 원자재 교집합을 찾아서 관심 업종을 꼽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소형주 이제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동부증권에서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 언제 시작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중국 중초절과 국경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집중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7년, 2011년으로 오면서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장기 연휴가 있는 국경절 모두 매출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중국, 일본 간 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휴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휴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차, 호텔, 쇼핑 등 중국 인바운드 소비 관련 수혜주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유동성 확대 조치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 완화, 유동성 팽창,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 압력으로 인한 기관 매도로 2,000선 안착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고 여전히 코스피 수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 매매 패턴과 가격 메리트 등을 감안할 때 꾸준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 전략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ECB의 OMT, 연준의 QE3와 일본은행의 자산 매입 확대로 선진국 리플레이션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을 경유해 원자재와 신흥시장 통화 가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비록 통화 완화의 반복으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약화될 소지는 있지만 QE3 시행 초기인 만큼 과거 환율과 원자재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화학, 철강, 금속, 운수장비, 전기가스, 운수창고 업종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자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중소형주가 향후 장세를 이끄는 주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강세 업종에도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고 봤는데요. 바로 셰일가스 관련주, IT 소프트웨어 업종, 생명공학 업종,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내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종목에 보다 집중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 언제 시작되나요? 네, 일단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가 공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는 전주 급등 이후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는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추정컨대 스페인의 구제금융 여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로 생각됩니다. 4달 말에 만기되는 스페인의 고정금리채는 150억 유로 규모고 10월 중순에 만기되는 변동금리채는 50억 유로로 추정되는데요. 따라서 스페인이 4달 18일에서 19일 날 열리는 유럽 EU 정상회의 때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통해 구제금융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에도 스페인 총리와 그리고 그 전일에도 재무장관이 구제금융 여부의 조건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ECB의 은행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독일의 은행 감독 권한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것 또한 스페인 구제금융 이유를 제외하고 또 하나의 수문학제로 작용할 것이나
이 문제는 큰 조정거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견의 핵심은 독일 정부가 은행 감독 권한을 결정할 때 유로존의 기여도가 큰 회원국의 표결권을 더 주자는 것으로 독일 자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도고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선에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페인 구제금융 이후에 이탈리아나 타국에 대한 전의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런데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조를 이어간다라는 입장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부분이 불확실성이 구제금융이든 아니든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전일은 ECB와 미국, 중국의 인프라 부양에 이어 일본까지 자산 매입 규모를 현재 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10조 엔 증액하기로 했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증시 부양에 가세를 했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이 대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브라질도 있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영국 또한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프라 관련해서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 또한 정권 교체를 앞두고 국경절 연휴 이전이나 이후 직후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무역 부분 촉진 정책 그리고 지준율 인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가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느냐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겠지만 아시아 국가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는 한국이 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렇게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시행하는 저변에는 각국의 실물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으나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장세 시작에 긍정적인 작용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일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7.8% 늘어나 연 482만 채를 기록했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가 2% 증가였는데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 주택 착공 실적 증가율은 예상치 2.5%보다는 못하지만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택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쉬어가는 장세는 연출될 수 있어도 긍정적인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 증시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도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한 이후에 아직 피로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매수세나 과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상승 이후 또 대규모 매수세로 박스권을 계속 하단을 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급등했던 갭매우기 형태 정도의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에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뜻하지 않은 1900 후반선, 중반선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요. 당분간은 리포트에 의존한 펀더멘탈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낙폭 과대주 위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업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최근 어저께 유가가 3% 급락했는데요. 유가 급락세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항공주 그리고 운수장비, 차를 포함한 업종을 추천드리고,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를 대비해서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를 하락 시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일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자체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발생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 오늘 마감 이후에 내일 오전에 옵션 만기 자체가 들어갑니다. 동시 만기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망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수급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현재 58억 정도 매수에 들어오네. 자, 외국인들 현물 매도 1,000억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걱정 뚝하자. 어디까지 2080포인트까지 열어두면서 눌림목에서 공격적인 부분들은 분할 매수 원칙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관계 투신과 기타 법인의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2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개인들의 물량에 따른 환매수에 대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 고 체크해 봅니다. 자, 시장 출발하면서 지금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건 바로 선물 시장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부분 파생 시장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대표주 쪽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 압박 속에서 삼성그룹주와 함께 자동차가 동반해서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시장이 현재 왜곡되면서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큰 재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세로 좀 뚜렷하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오전 내내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양봉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사야지 추격 매수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철저하게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원칙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그 포커스를 좁혀 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에 대해서 대형주 쪽에서는 제가 철저하게 분할 매수 원칙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점에 요즘 최근에 단기 부분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중소형주 쪽에서 개별주 성격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오늘 시장에서 많이 레프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발의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도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고 나서 야,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실 수 있는 아닙니다. 자, 적절한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음봉 거래가 나왔지만 최근에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기관 쪽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오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 39,300원에서부터 38,600원 밴드선에서 매수를 한다라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중을 20% 30% 채우면 안 되겠죠. 위험성이 도래되니까요. 짧게 잡는다라면 4만 원을 돌파 안착하는지를 체크해보면서 단기적으로 4만 원 안착 목표 나올 경우는 42,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고요. 손절 라인은 36,000원으로 설정하면서 이 앞으로는 중소형주 쪽에서 랠리 플레이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철저한 개별주 쪽.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일 수 있겠는데요. 쌍용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참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꼭 그리는 것처럼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다 받았죠. 그리고 우상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재료가 있죠. 러시아 쪽 부분과 함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북한발 히토르 자원광물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눌림목 매수. 자, 이제는 고가를 좀 뚫어내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추격 매수를 한다면 2,500원부터 2,4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겠고요. 손절 라인 좀 넉넉히 잡아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00원까지 잡고 대응하는데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충분한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 계좌 올려갈 수 있는 장점 메리트가 보고 있는 쌍용 머티리얼이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지금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쌍용 머티리얼즈 등등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는 거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여러분께 IT 운수장비 정의화학업종에 대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제 굳이 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 IT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지다가도 오늘 다시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근데 매도가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의 10일 가까이 순매수가 좀 들어와줬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지수 부담감 때문에 좀 수익 실현하는 차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130만 원에 안착시켜주면서 좀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일단 여지없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꾸준하게 이어져 오면서 다시 주가 25,000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지금 2만원까지 한번 밀렸었다가 주가 다시 한번 23,000원까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21,000원까지 밀린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 저점에, 그러니까 6월 달에 해당했던 그 박스 구간 부근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여부, 이 돌파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평선 차원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 정도가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00일선 돌파 여부, 그리고 120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 요즘 들어 추천도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5월달 들어 최저가 2만원 아래 한번 깨진 이후에 주가가 지금 3만원까지 지금 거의 다 도달한 상태인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이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은 1.36% 이상 좀 많이 올라주면서 역시나 이름값을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이폰 효과로 인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서도 실적 역시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 그리고 수급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지금 고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31,450원 이 부분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온다면 한 4% 정도만 더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그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었던 31,000원 이상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지만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좀 과감하게 그때는 좀 손절하시고 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있는데, LG이노텍은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크게 일단은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서도 약간 좀 틀리죠. 하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저점 부분이 지금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온다면 지금 자리가 아닐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좀 눈여겨보시고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운수장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오늘 같은 장에서 현대기아차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시 이제 슬슬 외국인이 수익 실현하고 있지 않나, 오늘 장에서 일단은 운수장비 업종으로 수익 실현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기아차가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도세가 오늘까지 한 3일 연속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이 꾸준하게 또 다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깨진 모습, 차트상으로도 지금 완전 기아차 무너져 내린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선을 하나 그어드리자면은 일단은 그래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7만원까지도 한번 도달하지 않을 7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차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돌아오는 그 찰나를 보고서 다시 한번 조금 진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현대모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현대모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씩 높아가 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단기 고점이었던 부분을 한번 뚫고 올라가 준 상태에서 작은 박스권 부분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를 보자면은 지금 뚜렷하게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았지만서도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더 이 종목을 더 길게 가져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시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화학 업종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 다시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화정이 좀 돌아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0일 이상으로 지금 순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드문드문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들도 같이 동반 매수해
유지해주는 모습. 그래서 여지없이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일단은 32만 원, 33만 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33만 원이 가장 문제였던 그 구간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지금 뚫고 올라가준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안착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좀 더 상승해 준다면은 고점 부분이 언제 있죠? 바로 36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을 제가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유주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정유주 일단은 뭐 유가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유주 자체가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주고 있는데 일단은 정유주가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항공주가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그래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유가가 많이 그나마 좀 올라주면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또 QE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올랐던 유가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신다면 좀 많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보겠습니다. 네, 철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0.5% 상승하면서 37만 8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면은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사실 1위는 한전이고요, 2위는 이제 포스코입니다.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약간 포스코에도 후풍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보이는데,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과연 지금 1,115원 정도 있는 원화 한국 원 달러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간다면 포스코에 대해서도 큰 수혜가 되겠습니다만 약간 하방 경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포스코 한 38만 원의 벽에 조금 묶여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한 9만 원 정도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투자가님의 관심은 고려아연에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48만 2천 원 정도 보이면서 0.5%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뭐 고려아연의 상승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 부양 모멘텀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나 이제 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약간 이제 50만 원 벽에 좀 부딪혔다는 거 좀 있고요. 최근에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한 온스당 1,760달러 정도에서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1차, 2차 상승이 약간 순고리의 국면을 좀 들어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관점은 조금 보여주는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제가 판단해도 조금 부담스럽다. 국제 효과가 정체됐다는 거 약간은 부담스럽다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그냥 지켜보는 관점을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세아 베스트리 같은 강간 업체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세아 베스트리 같은 1.58% 하락하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37,000 이하 조정이 다시 온다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역시나 철강업종은 이렇다 하기에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업종으로 잠깐 가면 역시나 어제 많이 빠졌던 두산중공업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두산중공업이 한 2, 3일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차익 매물이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차익 매물도 있었고요. 그보다는 시장 약간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우디 제타 프로젝트라고 건설 그 수주가 있는데 그쪽 수주 자체가 원래 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순위가 3순위로 좀 밀린다는 그런 루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주 우려 자체가 약간은 지난 한 3일 전에 대량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급락을 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은 만약 그런 수주 우려 때문에 잠깐 밀린다면 주가 급락이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 밑에서 일단 오늘은 약간 기술적 반등입니다만은 한 5만 9천 원 밑에서 한 번 더 약간 매수하는 것은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한 2만 원 정도와 가격 저항이 좀 많이 예상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박스권 상단에 오버슈팅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박스권은 돌렸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기업종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나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의 흐름이 일단 좋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 분은 가져가라고 그러고 안 사신 분은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주가 자체가 약간은 아직은 불안정한 형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업종 암호를 조금 쉴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조금 쉬는 모습인데 올릴 때는 기관이 많이 올렸는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약간 빠지는 거는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지수 초선과 비슷하죠.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머물러 있는 것처럼 건설주의 주가도 약간은 멈춰져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수급이 약간은 차익 욕구 들어왔지 않나 보겠고요. 건설주 아직까지는 지금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8만 원 정도에서 약간 쉬고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런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수가 2000포인트를 바로
2050까지 계속 올라가면 추가 상승할 것이고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같이 조정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금융주로 잠깐 가면 은행업종 사실 지금 조금 뭐 약간 전체적으로 거의 당일한 섹터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 0.5% 상승하면서 39,400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조금 좋은 흐름 보였던 게 증권주죠. 제가 판단을 또 좀 쉴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쉬고 있네요. 증권주로 잠깐 넘어가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 이제 55,200원 강보합, 뭐 우리투자증권이 한 0.38% 하락한 13,000원, 그리고 HMC투자증권이 한 1.64% 하락한 14,950원 나오는데 최근에 증권주의 어떤 상승은 사실 뭐 유동성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지수 2000 아닙니까? 지수 2000의 상징적 의미 자체가 증권업종에 대해서 좀 훈풍을 불어넣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지난 금요일은 뭐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구조원 이야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증권사 보통 평균 BEP가 거래대금이 한 9조 원 정도 나면 위탁 수수료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사실 그 지난 금요일만 9조 원이었고 최근 3거래일 동안 다시 6조 원, 5조 원대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원래 증권사들 실적 자체가 거래 대금과 수익이 거의 뭐 상응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런 흐름보다도 최근에 장급등의 증권주가 좀 주목됐다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드릴 말씀이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렸죠. 증권주 살 때는 확실히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추격하기는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겠고 확실한 증권주 향후에 투자하실 때도 좀 고르셔야 돼요. 뭐 삼성증권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투자증권 아니면은 미래에셋테크 좀 조금 크면서 유상증자하고 IB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그게 아니면 HMC투자증권처럼 HMC투자증권은 뭐 다니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리테일 고객 안 해도 사실 든든한 현대차, 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나 자산영업 쪽에서 충분히 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MC 투자증권 정도만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약간 그 특징 섹터입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제일 좋은 거는 전기가스업종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만 잠깐 살펴드리면 오늘도 강세입니다. 0.43% 상승하면서 72,200원 정도.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6,490원까지 오고요. 제가 오늘 주목드릴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가스 유틸리티 종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상승세만큼이나 최근에 한국전력의 반등세도 좀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 인상 어떤 이슈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외화 부채이 가장 많은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현재 한전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2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전체 부채 중에서 한 40% 이상이 외화 부채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워낙 가스공사가 잘 가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에 한전 쪽으로도 매기세가 들어온다 볼 수 있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은 뭐 가스공사가 5만 원 뚫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물론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5,000원 전후의 한전의 주가는 투자 관점에서 사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선현 대표께서 통신유통, 음식료 흐름 살핍니다. 자, 일단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세 개밖에 없죠. 자,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지수랑은 많이 좀 최근 들어서 단기간으로 반대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좀 KT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도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LG U+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특히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외국인을 동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단 기관들이 외국인과의 싸움이 있는데 일단 누구든지 모르겠지만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만약에 동시적으로 매도가 나올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6,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관들이 수급적으로 돌아와 줄 때는 다시 한번 주가 자체 8,000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들이 들어올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서도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KT는 지금 배당주 성격도 워낙에 강한 종목들이죠. 통신주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종목 자체의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렇지만은 기관들은 여지없이 1950포인트가 넘어갔을 그때부터 해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이 계속 계단식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만약에 KT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주가에서 33,000원, 34,000원 부분이 깨져버린다면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 현재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상승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많이 대응하신다면 좀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양호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SK텔레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싸움이 또 여지없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단기 박스권 내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LG U+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곧 추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화점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아직 움직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전혀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백화점주보다는 조금 더 백화점 아예 그쪽보다는 유통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을 제가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인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다가 미얀마 가스전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4만 원까지 지금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외인들의 매도세가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올해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보여주었던 그 고가 부분이 언제냐면은 바로 43,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상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인 이후에나 한 번 더 빠질 그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자체를 43,000원까지는 보지 마시고 일단 42,000원 부분에 대응하시고 좀 대응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신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호텔신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지금 뭐 한 5만 원 밑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탄력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관광객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자체 흐름이 좀 더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해서 57,000원 뚫고 한번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음식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음식료 업종 중에 좀 요즘 들어서 K-팝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죠. 그래서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가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많이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 매출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10만 원을 지금 뚫을랑 말랑 지금 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하이트진로 지금 다시 한번 그 술값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인데요. 특히 안철수 후보 출마 관련해서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풀어주십시오. 네, 역시나 대선 테마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강세를 보였던 그 안철수 관련주들은 조금 장 초반보다는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안넥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고요. 솔고바이오는 뭐 상한가에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오픈베이스나 뭐 오늘과 내일 같은 종목도 아침에는 한 뭐 거의 상한가에 육박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써니전자 같은 게 보통 이제 대장을 많이 보였었는데 약간 밀리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 저는 다 팔았으면 싶다고 미리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안철수 관련주 아침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관련주는 아침부터 약세였습니다. 역시나 우리들 제약 마이너스 4%, 우리들 생명과학 한 마이너스 4%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그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송에서 한번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냐면 웬만해서 제가 요거 종목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큰 이벤트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들어가서 해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추석 전까지는 최소한 대선 관련주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박근혜 관련주 조금 아침에는 주춤거렸습니다만은 안철수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보이니까 반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테마주 같은 경우 인맥으로 연결된 테마주보다는 역시나 조금은 더 정책으로 연결된 테마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많이 갔던 것이 이제 교육 관련주라든지 모나미 뭐 모자리자처럼 그런 관련주입니다. 뭐 메가스터디는 크게 뭐 많이는 안 움직입니다만은 실제로 예림당 같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한 3주 정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누구와 엮였던 정치 테마주보다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추시고요. 오늘도 엔터주는 역시나 강합니다. SM 같은 경우가 59,000원, YG엔터 67,700원이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테마로 엮으면 엮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엔터 산업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인맥과 연결됐던 틀에서 조금 빼어나면 조금 보일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67,60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CNC 사실은 잡을
잡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주인 있는 종목이죠. 실제 오늘도 점상을 갔는데 뭐 8월 달에는 강호동, 이번에는 장동건 효과네요. 장동건 어떤 기획사와 합수합병을 했는데 사실 잡을 수 없는 주식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만큼 엔터주 핵심은 그렇습니다. 엔터주에 매기세가 몰린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여행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간 반등이 나옵니다. 사실 뭐 원화 강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쇼크오버 성격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주목할 섹터는 여행주입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모노투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아웃바운드 영업에서 인바운드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즉 국내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 국내 내에서 호텔을 짓고 숙박을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을 한다는 것이 최근 유행주의 매기사가 나온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 정치 테마주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시각을 볼 텐데요.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관심 업종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일단 오늘 관심 업종은 일단 항공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최근 대형주는 2000선까지 도달 이후에 다소 이제 탄력이 다소 둔화된 양상이고요. 그에 따라서 업종별로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사우디가 증산 발표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그 상승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원달러 환율 역시 하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소 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역시 향후 화물 수요의 그런 개선 기대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역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동시에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연속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 뽑았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예, 역시 시장이 2000선 흐름에서 다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역시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진행되고는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은 추가적인 상향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이 QE3에 이어서 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여건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QE1과 QE2 시점에서도 정책 시행 초기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그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 이후에 미국 관련해서는 주택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양적 완화에 따라서 주택 경기 지표 역시 계속적인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시장의 그런 악재 요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는 순환매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펀드 환매에 따른 대형주의 매도 그리고 반대로 중소형주 쪽으로 일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선호하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시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팀장, 김선윤 대표 두 분과도 지금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상담이고요. 02-3153-2610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함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많은 관심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